자, 그리고 좀 이어서 볼 문제가 반도체 문제를 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일본과의 뭐 관계 이걸 떠나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지금 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국내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줄고 또 하나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서 맞아요. 적자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놓은 게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인데 이 내용이 충격적이라면서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주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주말 그리고 계속 지금 이게 여파가 클 것 같아요. 클 것 어, 같은데 그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내놓은 거. 지난달 말에 내놓은 네. 거죠. 반도체 지원법. 미국 어, 상무부에서 상무부에서 내놨죠. 그게 내놨던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음. 반도체 지원법 이게 원래 작년 8월 달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래요? 상부에 있었어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어떤 그 반도체 지원법이 작년 8월에 이미 법안이 만들어졌고 어. 지난달 말에 이미 상무부가 내놓은 것은 뭐냐면 네. 이 법안의 세부 조항, 세부 네, 조항. 세부 조항. 네. 그러니까 그 이 아까 말씀 반도체 지원법에 앞으로 미국 정부가 네. 약 70조 원의 재정 지원이 합니다. 그리고 음. 또 투자세액 공제 뭐 25% 가지고 막대한 어떤 반도체 이제 살리겠다라는 네. 발표를 하면서 아하. 작년 8월 달에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그 세부 조항을 또 새롭게 발표를 해요, 상무부에서. 음. 그러면 그 세부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세부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 제조 시설. 그러니까 공장이죠. 쉽게 말하면 음.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네.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네. 담은 담은 인센티브 네, 내용이 있군요. 그런 계획을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음. 법은 이미 작년 8월 달에 내놨고 예. 그 세부 조항 중에 음. 하나를 이제 발표한 건데 그 세부 조항이 원래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항상 조항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겉에 그렇죠. 법은 되게 그럴듯한데 지원법이니까. 그렇죠. 세부 조항을 보면 각종 이상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더 잘 봐야 되는 게 이 세부 조항인데 이 네. 세부 조항이 문제된 게 저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자원부에서 저 내놓은 내용을 음. 요소별 고려사항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가지 이렇게 내놨어요. 여섯 가지죠. 뭐 네. 국제 국가안보, 뭐 상업적 타당성, 재무 상태, 뭐 인력 저 내용만 보면 뭐 그냥 뭐 그렇겠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저걸 지금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저렇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좀 굉장히 좋은 말처럼 이렇게 써놨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하나씩 제가 문건을 저기 음. 75페이지짜리예요. 제가 기네요. 75페이지짜리 따로 받아봤는데 네. 그 75페이지짜리 갖다 지금 6개를 지금 전에 나눠가지고 했던 음. 것이고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조 원 정도의 정부 세금을 재정 지원을 해줄게. 네. 미국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 사업을 해. 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나라 와서 공장을 짓고 네. 미국 정부의 세금을 받으려면 예.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은 너네들이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익 올리면 혹시 이게 얼마 제대로 하는지 너네들 그 내부 장부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줘. 장부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정 여력 저게 보면 재무 예. 상태거든요. 신청 기업의 재무 상태, 재원 확보 현황 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주 정부 인센티브 포함해 가지고 네. 저게 겉으로는 재무 상태밖에 써 있지만 음. 사실상 너희들이 어떻게 이익을 올고 매출을 올리는지 재무 상태 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재정열 현금으로 가만히 보겠다는 거고 거기에 보면 또 인력 개발, 인력 확보, 훈련 계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게 좀 겉으로는 저기 인력 확보, 훈련 계획이지만 한마디로 보면 너희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도 다 규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역 할당제 인력 뭐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거 포함해서 아니면 또 약간의 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미국 정부가 정합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아까 지금 저 내용 중에 지금 계속 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파급여표 포함해 가지고 미래 투자 약속 뭐 쭉 나오면서 네. 저 앞쪽에 이제 일정 부분 이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들이 이익을 올리는데
1.5억 불 이상의 지원받는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당초 너네들이 이번에 기대 수익 이상, 음. 너네들이 이거 반도체 만들어 팔았는데 수익이 100이야. 네. 100개 이상을 초과하는 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5%까지 다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미국 정부에다가 나 이번에 장사해가지고 100억 정도 수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냈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0을 올린 거예요 수익이. 네. 그러면은 너네 200이나 올렸어? 그러면은 그 수익 올린 100 빼고 그 100에다가 우리가 75%까지 우리가 그냥 다시 토해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이걸 장사를 합니까 거기 가서? 좀 거의 이제 간섭하고 뭔가 다 들여다보겠다 근데 이런 얘긴데. 이 초과이익 공유제,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 MB 정부 때 정운찬 총장, 서울대 총장이 총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MB 때 항상 그 초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뭐 고환율 정책, 막 수출 대기업 뭐 특혜 정책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다가 2008년, 2009년 금융위 글로벌 금융위가 터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나중에 좀 정책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수익이 이렇게 굉장히 난 거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좀 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네. 이익을 좀 나눠 갖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저희 그 당시 그걸 취재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나요? 이건희 회장이 그때 그 정경련 그 삼성 그 회의 네. 하러 들어가는 그 로비 그 통로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 정우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그때도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경제학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초과 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환수하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게 쏙 들어가요. 그래요? 쏙 들어갑니다. 야, 말도 못 꺼내고 정부가 꼬리를 내렸네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좌파 뭐 빨갱이 뭐 사회주의 국가냐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삼성 쪽에서 여론을 엄청나게 만들고 실제로 기업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정경이 들고 일어나면서 없던 일이 됐어요.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반발했던 삼성이 지금 미국에 이런 꼴 당합니다. 하하, 참 묘하네요. 그렇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런 법안 문제점 저희가 뭐 짚어보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당사자인 기업들이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 삼성과 지금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네.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다. 완전 비상이 걸렸고 예. 제가 지금 언뜻 지금 그 몇 분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에 들어보니 네. 공식적으로는 절대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요. 특별히 언급을 안 합니다. 어.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그 발표가 지금 3월 말까지 그리고 이 기간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미국 정부가 지금 상무부 발표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정 지원과 우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3월 말까지 어떻게 의향서를 내야 되거나 그다음 6월 말까지 3월 말 6월 말 두 차례 거쳐서 그 우리가 받겠다라고 의향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검토 작업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네. 핵심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장 짓고 있거든요. 미국의 텍사스에. 삼성 텍사스 짓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걸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찐경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달에 한국 방문했을 때 맨 먼저 간 곳이 삼성. 삼성 평택 반도체 예, 공장이었잖아요. 예. 도착해가지고 그때 그 반도체고 평택 공장 그게 신형 새롭게 짓는 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들려온 그 삼성 쪽 얘기하는 게 이 공장을 오픈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산 라인 자체가 오픈이 되거나 알려지면 그 자체가 다 기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네요. 그것이 다 그 핵심이 기업 기밀이 그걸 오픈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들도 뭐 반도체 관련된 무슨 그 홍보 영상 보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위에 천장으로 막 뭐 옮겨 다니는 것만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 흰 가운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냥 뭐 이렇게 막 쫙 퍼지는 그 웨이퍼 그 그림만 나오지 자세하게 반도체 라인이나 내용 공장 그 시설 내부가 안 나와요. 그 자체가 기밀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찍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사진 기자 영상 때 일정 네. 부분
삼성 쪽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아. 그리고 기자 그 오픈할 때도 조심해 이걸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작정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따로 만나고 또 이재용 회장은 또 거기다가 또 막 삼성 미국 투자 계획 발표를 합니다. 수십조 원 또 발표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부 사항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내부 재무팀, 법무팀, 야. 그다음에 해외 투자 관련 그 부서들은 네, 지금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고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지원금 안 받으면 안 돼요? 보조금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판을 좀 튀긴 안 거죠. 받는 게 나을지. 받는 게 이걸 나을지. 받고 네. 자 우리 장부 다 까고 초과이익 70% 것도 다시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야 돼 공장 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아예 지원 안 받고 네. 떳떳하게 그냥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그냥 이익 낸 거 그냥 갖고 하는 게 나을지를 지금 주판을 튀긴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잠깐 빠진 것 중에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또 네네. 있냐면 그 가이드라인 뭐 중에 하나가 예.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투자한 그 미국에 지금 투자한 그 기업들은 중국에 아. 10년 동안 할 수 없게끔 또 그 부분이 있어. 그게 더 핵심이에요. 10년 향후 중국의 10년 동안에 그 반도체 생산 시설에 증설을 할 수 없게끔 증설할 수 없다. 그게 포함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더 크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지금 40조, 30조, 50조 막 거의 한 100조 가깝게 지금 투자가 있어요. 지금 시안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더더군다나 SK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많이 받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디램도 있죠. 디램 거기에 인텔이잖아요. 인텔 중국 랜드. 공장을 다른 거- 공장도 있고. 거기를 인수를 했어요. 예.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그렇죠. 근데 당했네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네.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인텔 얘네들이 아이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이런 분쟁 과정에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 빨리 팔고 나가자. 손절하자 빨리. 네. 그 손절 기업이 한국이었던 거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인텔 공장을 인수합니다. 2021년에.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 그 전에 한번 살짝 통화했던 그분은 엄청나게 허탈해하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뭐 자, 이제 기업 사기 당했단 입장에서는 말은 좀 제가 그냥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분의 그 거의 그 돌아오는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아, 느끼고 있다 사실상.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지금 뒤늦게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인텔 그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한테 매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 지금 대중국 미국 무역 정책에 완전 휘말려 가지고 제3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미국 공장들이 지금 거기 SK하이닉스에 지금 매출이 40% 50%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 못하게 하면 그거 다 망하거든요 거기. 아니, 반도체는 계속해서 증설하고 투자하고 라인 그게-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사이클이고 그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산업의 특성상. 네. 그게- 그리고 삼성전자 모 임원은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그 반도체 지금 재고가 엄청 쌓였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 쌓였어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팔아먹기도 정말 지금 힘든데 그래서 작년 4분기도 좀 가까스로 뭐그 메꿨지만 올 1분기 네. 거의 적자.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적자잖아요. 엄청난 적자. 예. 그런데 여기다 좀 미중 사이에 지금 이 막 정치적인 패권 싸움이 완전히 껴가지고 지금 더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은 작년 5월까지 6월까지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생산 라인 다 까고 수십조 원 다 투자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미국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삼성 오케이 뭐 야. 텍사스주 그 뭐 주지사는 뭐 땡큐 삼성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완전히 뒤통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 정말 그래서 그럼 정부가 그동안 해온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정부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그렇죠.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좀 나서서 그러니까. 조율도 좀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제가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그냥 웃더라고요. 그죠, 무슨.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 뭐 진실된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웃음에 많은 게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요. 아무런 예전에 네. 지난번에 현대차 IRA 그 인플레이션 예, 방지법 예.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공장 거기 그때도 한데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오죽했으면 반도 그 전기차 공장 짓다가 오죽했으면 미국 상대, 미국 정부 상대 우리 공장 다 안 짓고 그냥 멕시코로 옮기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이 세부 사항 터졌을 때도 네. 한국 정부 뭐 처음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기업들이 거.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들이 난리 난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국회 쪽으로 계속 어필 들어가고 하기로 하니까 지금 뒤늦게 국민의힘이랑 지금 모여가지고 뭐 30조 금융 지원을 한다, 뭐 외교촌을 뭐 총 강화동 해가지고 뭔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게 네. 지난 주말 얘기예요. 음. 이게 완전 뒷북이죠 지금.